혹시 깔려 있으실까요? 응? 네네네. 어. 태블릿 소리 좀. 네. 태블릿은 근데 소리가 안 들려. 저게 이 인터넷을 연결하면. 태블릿은 된다. 네. 오픈 채팅방. 그냥 배경화면. 링크 보냈어.
지금 계속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최 팀장님 오늘 몇 분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면 이렇게 손을 올려주세요. 네. 최 팀장님 오늘 몇 분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현재 40분. 지금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제가 모두 음소거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싶으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음소거를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 팀장님은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 제가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황상무님하고 최 팀장님하고는요.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들 계세요. 아마 40분으로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그리고 지금 뭐 좀 직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사장님도 지금 들어오시려고 좀 준비 중이신데 그거 완료되면은 일단 시간 됐으니까 그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최 팀장이 아마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예. 제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는 71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빼면은 70분이 참여하시는 걸로 일단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49분이 들어와 계세요. 예. 임가두리님은 별명이겠죠? 분명히 가두리는 아니겠죠? 예.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들 계시긴 한데요. 예. 사장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를 하실 분들은, 여기 음소거를 왼쪽에 해제를 하면은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폰으로 들어온 분들도 계신데, 예, 폰으로 들어와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송인규 교수입니다. 인큐텍 대표이사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소리를 죽였기 때문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새해 초에 이런 의미 있는 그런 교육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축하를 하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 교육 시작한 지는 이제 작년 5월, 6월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전에는 블록체인 교육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된 지는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한테도 제가 그러면은 말씀을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화면이 잘 보이면
네, AI 비서 만들기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소통은, 이제, 줌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들어온 분도 계세요. 지금 들어온 분은, 이게 줌 링크를 제가, 일단 공지로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분은 이거를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 팀장님이 좀,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혹시 빼먹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고,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입장도 수락을, 제가 막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못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이 두 개가 커서요. 자, AI 비서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검색을 하면은 잘 나옵니다.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저를 소개할 일이 하도 많아서 재밌게 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이번에 제가 지은 전자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입니다. 맞추는 방법은 우리 톡방 있죠? 톡방에다가 쓰면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의 개인톡으로 전자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은 요겁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이 AI를 배우면 일반인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저로 지은 책이고요. 누구나 읽으면은 근데 다 도움이 되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자, 톡으로 알려봐 주세요. 자, 오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무도 답이 없으면 전자책을 아무한테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답이 나오기 시작하나요? 어, 사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졸업하였다, 뭐 우등으로 졸업하지 못했다, 운용력이었다, 교수가 되었다, 매년 겸임교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이제 팩트 베이스인 거죠. 팩트 베이스. 예. 팩트 베이스고 아래는 전문가이다. 전문가, 경험이 풍부하다. 라고 하는 거는 저지먼트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위에 있는 거 팩트 베이스로 다 팩트입니다. 네, 다 팩트이고요. 아래에 있는 블록체인 금융 전문가야 네가 맞아? 저는 그렇다고 주장하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다. 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그냥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학교에서 인공지능 강의한 지는 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랫줄에 있는 세 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거는 네, 남궁훈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한테 제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본부를 그만둔 것이 2012년도에 그만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회계법인 한국경제신문을 거치면서 이제 교수가 되었고요. 교수가 됐는데 이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경영대 교수가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경영대의 교수가 되어서 처음부터 제가 강의를 했던 게 기술 투자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 투자가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기술 투자는 기술 더하기 투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기술이 뭐지? 그러면 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겠고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지는 두 가지의 접점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이제 10년이 됐네요. 저는 인큐텍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겸임 교수는 1년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학교하고 총장님이랑 계약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강의를 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내년도에는 강의를 어쨌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후년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됐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한 지는 이제 6년, 7년 정도 되는 거고 인공지능은 깊이 있는 강의를 하지는 않았고 지난 1년 정도, 지난 학기 때부터 이제 지난 학기 때부터 좀 더 강의를 이제 할애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과정을 마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AI 비서가 생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비서는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여러분들 눈팅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실습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 PC의 뒷부분에 그 가장 필요한 세팅을 할 거예요. 네, 누가 뭐 의견 있나요? 네. 의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면 톡방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혹시 못 들어오는 분은 이제 수업 끝나면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드릴 테니까 유튜브 링크를 보고 팔로우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실습을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놓칠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그걸 없게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복습을 하면 됩니다. 어서 멈췄지? 어서 안 됐지? 딱 그 화면에 가가지고 천천히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그 녹화 강의도 잘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상시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챗 GPT, 바드, 빙챗. 저도 강의를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챗 GPT, 바드, 빙챗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쓰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챗 GPT는 지금 3.5 버전이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입하면 3.5 버전이 돼요. 근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꼭 유료 가입을 해주세요. 2달 해봐야 뭐 5만 원, 6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달에 6만 원 정도 이제 술 한잔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쓰세요.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써보고 나서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2달 지나고 나서 해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지하면 되는지도 제가 다 알려보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그 9일에 걸쳐가지고 탐구를 하게 될 세상이 생성형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분야가 대단히 다양하고요. 인공지능은 뒷부분에서 이제 잠깐 다루겠지만 굉장히 그 넓고도 큰 세상이에요. 예. 저는 인공지능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그걸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인공지능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중에서 이제 생성형 모델에 집중해가지고 다루고요. 생성형 모델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게 세콰이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벤처 캐피탈이죠. 지금은 이제 안데르센 호로위츠한테 밀렸어요. 미래 투자를 너무너무 잘하는 안데르센 호로위츠한테 밀려서 두 번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창투사입니다. 세콰이어에서 생성형을 정리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나온 지가 벌써 5개월,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도식화가 제일 잘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생성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텍스트, 글쓰기죠.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음성을 다 만들 수 있고요. 비디오 만들 수 있고 3D, 기타는 뭐 게임, 음악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텍스트도 마케팅, 세일즈, 고객 지원, 일반적인 창의적인 라이팅, 코딩도 뭐 굉장히 고급 이제 파이썬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코딩
코딩이 다 되고요. 뭐 여기 SQL 같은 것도 코딩이 됩니다. 이미지가 점점점 발달해서 이미지와 비디오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도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다 화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다 아티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명령어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긴 건 안 되죠. 아주 짧은 것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면 3초짜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하는 작업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이미지가 동영상까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시나리오는 누가 만들어지죠? 시나리오도 챗 GPT가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성형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고,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지? 그것이 아래 이제 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툴을 쓰면 되는지. 이제 오픈에 GPT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단히 많은 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는 요 그림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기능들을 아래에 있는 툴들을 써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책을 쓰려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제일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장애인인데, 취업자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신한 펀드 파트너스에서도 앞으로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거예요. 당신은 챗 GPT를 쓸 수 있습니까? 챗 GPT를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챗 GPT로 프로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채용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토익을 더 이상 토익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은 이 폰을 가지고 전혀 외국어를 할 필요도 없이 얘가 모든 통역을 다 해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토익 시험을 제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제출해야 되죠? 챗 GPT도 만든 내가 했었던 프로파일, 내가 분석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는 시장이 이제 바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자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재취업,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재생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챗 GPT를 통해서요. 모든 기능,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다루겠지만 모든 경영, CEO, 영업, 기획, 재무, 생산, 인사, 회계, 또한 모든 회사의 펑션들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모든 직업들도 다 AI가 대체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AI 애널리스트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과정에 맛보기가 들어가 있죠. AI 논문 쓰기 과정. 이번 과정에 맛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글쓰기는 우리가 주로 챗 GPT, 그다음에 바드, 빙챗, 리튼, 이제 요 세 가지 챗 GPT, 바드, 빙챗을 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PDF 파일도 쭉 긁으면은 카피가 되는 거고요. 카피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막아놓은 게 있어요. 막아놓은 거는 어떻게 하죠? 막아놓은 거는 이제 사진을 찍는 놀이밖에 없는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챗 GPT한테 올리면 챗 GPT가 그거를 다 문서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카피가 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림 그리는 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림 그리는 툴 너무 그림 그리는 툴은 너무너무 많은데 결국은 그림 그리는 툴도 챗 GPT하고 챗 GPT에 이제 다 들어왔어요. 물론 아주 고급 전문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여전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미드저니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캔바라고 하는 것에서 동영상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다룰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툴이 없어도 번역 다 되고요. 그렇지만은 번역을 더 잘하는 것들이 있고요. 음악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강의를 사실은 제가 PPT를 다 만들고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올리면 사실은 제가 없어도 제 아바타가 제 목소리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일단 이제 제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면 제 목소리로 그거를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 그다음에 캐릭터 만들기, 파워포인트도 다 만들어지고요. 동영상 아까 말한 것처럼 만들어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브루로 가지고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기본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마도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커버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사실은 누구나 챗봇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챗 GPT에 있는 API 기능을 연결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애플에 보면은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챗 GPT에는 또 앱스토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얼마나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유튜브의 링크를 영어로 된 유튜브의 링크를 딱 올려주고 한글로 요약해 줘라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 줘. 그러면 쫙 한 페이지를 요약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영어 들으려고 30분씩 40분씩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꼭 필요한 거는 물론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냥 챗 GPT로 가서 유튜브 링크 딱 올리고서 내용 요약해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류의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는 것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기능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오피스를 다 쓰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유료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모든 것들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윈도우 11을 업데이트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에는 워드를 쓰고요. 워드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그럼 파워포인트로 되는 거고,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 가지고 이거 이제 내가 펑션을 몰라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뭘로 해야 돼? 그러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쓰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을 잘 알면 수업에서 잘 알았던 거를 워드 쓰면서 이거 워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앱 만들기, 자동화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이제 누구나 다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홈페이지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앱을 만드는 것도 누구나 다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앱 만드는 거는 이번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9일차이고요. 9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인트로덕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2교시 때는 가장 기초적인 세팅을 하고서 써보기 시작을 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빙챗 등등.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형, 챗 GPT 중심으로 한 거를 잘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프롬프트란 무엇인가? 플러그인 무엇이지?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뭐지?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지? 이미지로 입력. 글쓰기가 이제 프롬프트랑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입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미지를 넣고서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이미지처럼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나 이 이미지 이상한 물건이 저희 집에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이 물건 뭐 하는 물건이야? 그럼 얘가 그거 찾아줍니다.
아, 이건 뭐 하는 물건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초에 대해서 이제 그 3교시까지 다루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그리기, 동영상 만들기, 그다음에 글쓰기의 이제 발전인 사업 기획.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로고를 만들고 이런 이제 기초적인 것들 기능을 다루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의 펑션을 중심으로 가면서 챗GPT 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어떻게 쓰고, 이메일은 어떻게 쓸 거고, 인사 업무에는 어떻게 쓰고,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PDF 파일을 넣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리서치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엑셀 파일을 넣어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앱을 만드는, 기능, 그리고 최종 정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제안했던 거는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기초로 이제 그 공부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업무에 적용하는 사례의 발표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장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뭔가 말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AI 비서 그리고 지도와 나침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도와 나침반은 AI 비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형의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기능이 나옵니다. 계속. 그리고 계속 새로운 툴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AI 비서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업데이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회사에서 필요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짧은 2시간 정도 업데이트하는 세션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계속 새로이 나오는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앱 만들기 이런 거는 굉장히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이제 그게 스토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 출시도 되기 직전인 상태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직 그 텍스트 투 영화는 만들겠다고 했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나오면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발달하는 생성형의 세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상태로 쫓아갈 수 있게 이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다양한 툴을 익히고 그래서 전 임직원이 AI 비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챗 GPT가 제일 잘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챗 GPT한테 이런 글을 써서 창작을 시켜보세요. 챗 GPT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가 막힌 글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잘하는 게 창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챗 GPT 같은 거를 쓸 때 회사에서 뒤에 나오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이 기존에 있는 무엇을 넣어서 뭐를 하고 자동화를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제약도 없어요. 우리 회사는 뭐를 하는 회사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만들어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신사업을 하는 거는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응용하면 자, 여러분들이 일이 끝나고 나서 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엔잡러로 탄생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은 최고로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죠. AI 비서를 가지고. 집으로 갈 때 AI 비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엔잡러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과정의 원가가 얼마인지 저는 파이낸스 교수이기 때문에 항상 원가를 따지고요. 사실 이제 200명이 들어오진 않았죠. 200명을 가정하고 연봉 1억 원, 1년에 2,00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이 강의가 1시간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18시간 하면은 약 2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월급만 2억
여러분들 간접비를 포함하면 4억 원이 될 수 있고요. 배당이나 주주들 등 적정 이익을 고려하면 10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200명 안 들고 70명 3분의 1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의 원가는 3억 원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회사에 꼭 성과를 내어줘야 되고요. 다만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신규 고객 창출 방안 또는 비용 감소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칼퇴근이 가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조력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걸려서 하던 거를 뚝딱뚝딱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메일 하나 쓰는데 사실은 영어 잘하는 저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이메일 쓰려면 얼마 걸릴까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기본적인 거 다 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저보다 영어 더 잘해요. 챗GPT가. 제가 영어 되게 잘하는데 저보다 더 잘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참여자의 여러분들에게 동기 유발을 하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표회, 시상식 뭐 이런 것들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장님을 잠시 모시고 사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우리 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지금 현업 업무를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전부 다 못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올해 저녁 뭐 나머지 다른 그 유튜브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상 교수님 말씀하시는 시상 수상 프로그램에 제가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 무료, 2달이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써도 되는 건지, 그 한 달 쓴다면 제가 2달을 꼭 의무자로 써야 되나요? 한 달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과정이 네. 2달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정이 예.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써야지 네. 돼서 2달을 말씀드렸어요. 네. 네, 한 달만, 알겠습니다. 예. 뭐, 한 그거는 달도 네. 네, 회사에서 한번 저기 빙하고 뭐 챗GPT하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죠. 빙은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빙은 무료예요? 유료는 챗GPT 예, 4.0, 네, 챗GPT의 4.0 버전만 유료입니다. 네, 그 박사님 저 강의해 주시는데 좋은 강의해 주시는데 최대 효과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거 회사가 좋으니까 제가 이 과정을 이게 사기죄인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발표의 시상식은 이제 저랑 회사랑 같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사실은 회사 분들이 주가 돼야 회사 사장님 임원들이 듣고서 이거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회사가 내리고요. 저는 다만 이제 인공지능 알고 제가 파이낸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거든요.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뭐 그 투자 펀드 이런 거 저도 다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회사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회사에 대해서 잘 알면 이걸 가지고 신상품을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헤지 펀드 이런 것도 되게 잘 알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게 다 헤지 펀드가 전부 다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가 신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뭐 뭔가 이렇게 회사를 잘 알아야죠. 그 전에.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잘 알면서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챗 GPT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면 돼. 이거는 우리 회사에 뭐를, 이거는 뭐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설날이 지나고 나서 종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식을 이제 알게 돼요, 이미. 그러면은 설날 그럴 때 이제 머릿속에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서별로나 이렇게 이제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팀별로 내지는 개인별로도 가능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회사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내가 뭐를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회를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 시간 내지는 끝나고 나서 날짜를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잡아가지고 이제 발표회, 제가 그때 그러면은 이제 발표회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해도 뭐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품 같은 거 회사에서 좀 미리 좀 정해주는 모티베이션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자책과 더불어 저는 사실 이제 매일매일마다 실습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한 분씩 이렇게 잘한 분 선정해서 매일 그 스타벅스를 매일 쏘겠습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제일 앞부분에 하던 거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고 일본도 쓰지 않아요. 근데 독일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온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고,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고요. 중국은 제조업 2025라고 하고, 나라별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왜 기술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는지 보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번 것도 이제 전자책으로 전자책은 좀 더 라이트한 경우, 그다음에 커피 그 스타벅스는 하루 시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겠고요. 전자책도 대단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들의 특징을 맞춰보세요. 자, 포터블 내비게이션, MP3 플레이어, PDA, 카메라, 퍼스널 비디오 플레이어, 포터블 게임 콘솔, 음성 녹음기, 종이 지도. 아, 공통점이 뭔가요? 어우, 네, 이거는 저희 사장님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이제 네, 자, 아, 답이 나왔으니까 스탑 하겠습니다. 이제 스탑.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답이 제일 먼저 맞힌 분한테 사장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네. 사실은 이 지도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정말 미국에 방학 때 미국 여행을 할 때요. 그 트리플 A라고 해서 지도를 이만큼 이제 가는 데마다 해가지고 지도를 보고 다 여행 다니거든요. 지도 플러스 뭐죠? 내비게이터인 거죠. 내비게이터하고 지도하고 다 없어졌죠. 이게 없어진 거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없어진 것들입니다. 스마트폰.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술이 나오면은 기술이 생산을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함수를 집었는데 지금 기술은 뭐냐면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전의 것들 없어집니다. 아까 말한 10가지 뭐죠? 휴대폰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하던 데들은 어떻게 됐죠? 다 망했습니다. PDA 내비게이터 만들 때도 어떻게 됐어요? 내비게이션 만들 때는 다 망했잖아요, 그죠? MP3 플레이 어떻게 됐어요? PDA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망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이전의 것들이 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뀌는 게 나랑 상관이 없다. 우리 회사는 전혀 안 망한다. 나는 절대로 안 잘린다. 이런 세상은 아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 물론 신한은 너무나 훌륭한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고, 적어도 회사는, 개인은 더욱더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고도로 되면
여러분들이 자리 정말 안전할까요? 회사가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치가 높은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이 거의 3조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3조 달러가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보세요. 애플의 주가는 바닥을 기었어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죠? 스마트폰이 이때 나왔습니다. 2008년.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애플이 생긴 겁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된 거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 전에 애플은 그저 그런 기업입니다. 그냥 뭐 소형 컴퓨터를 만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이제 이게 1, 2, 3, 4, 5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떴죠. 이런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애플은 정말 특이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애플이에요. 애플은 폰 만드는 거 말고 다른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치가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그 뒤에 있는 게 뭐죠? 그 뒤에는 무수한 파업, 무수한 실업, 무수한 부도, 무수한 회사들이 망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잘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딛고 애플이 탄생한 거죠. 자, 그런데 애플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게 뭐죠? 챗GPT. 이게 그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1억 명에 도달하는 이제 그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1억 명에 도달하는데 2달 정도밖에 안 걸린 서비스가 챗GPT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얼마인지, 유료 사용자가 몇 명인지 챗GPT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시간을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챗 GPT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가 AI 해도 AI가 우리랑 상관이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이게 샘 알트먼이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어요. GPTS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잘렸죠. 그리고 이때 GPTS와 더불어 일반 인공지능 뒤에서 다룰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핵 단추를 누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어쨌든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다룰 건데 이때 발표한 게 이제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센 놈이 왔어요. 이때 이제 그 애플에 들어갔던 앱은 모바일 개발자들 아니면 못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챗 GPT에 들어가는 앱스토어 앱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앱을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고 앱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것이 회사 일이 되면 업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엔비디어 사장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초청을 했었죠. 3년 전에도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엔비디아가 3년 동안에 이제 한 20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주식 사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저도 안 샀는데 지난 1년 동안 오른 것만 봐도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뗀 지도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도 제일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많이 오른 게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은 보죠. 애플은 1년 동안에 장이 되게 좋았던 장이에요. 근데
9% 올랐고요. 왜 그렇죠? 애플이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요? 애플이 인공지능에서 지금 뒤처지는 모습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애플도 이제 무엇인가를 보여주겠죠. 시가총액을 보면 애플이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추월했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입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2024년이면은 10년도 안 됐죠. 8년 된 회사입니다. 8년. 8년도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펀딩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할 거라고 그러고요. 이 밸류에이션이 100 빌리언, 그러니까 1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 10년이 안 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15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유니콘도 아니고 헥사콘도 아닌 뭐 빌리콘이라고 불러야 되는 용어 자체도 없어요. 예, 이런 회사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다 인공지능, 챗 GPT.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구글이 원래 인공지능의 제일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구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강의할 때 어쨌든 구글 검색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했었고, 힘들었고, 그렇죠. 저는 지금은 구글 검색을 아주 보조적으로 쓰고요. 기본적으로는 창에 딱 세 개를 씁니다. 챗 GPT 중앙에 놓고서, 이제 빙챗하고 구글 바드 놓고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써요. 왜냐하면 강의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챗GPT가 단연코 성능이 우수하고 뛰어나지만 항상 그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검색으로 확인을 하면서 씁니다만 검색을 거의 하지 않죠. 구글이 검색의 회사잖아요. 검색에 쓰는 시간이 줄고 있죠. 구글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은 구글의 매출은 거의 광고비입니다. 광고비가 줄겠죠.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고, 그게 그냥 빙챗으로 가고, 빙챗의 구글 그 사용량이 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60% 70%였다면 빙챗은 2%도 안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2%도 아무도 안 썼잖아요. 지금은 저도 빙챗 마이크로소프트를 상시적으로 띄워놓잖아요. 상시적으로 띄워놓으니까 항상 기본 창은 뭐냐면 엣지를 구동하면은 빙이 떠요, 빙. 빙이 뜨고 빙에서 빙챗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구글은 위험하죠. 구글은 위험해서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썼는데 바드에는 제미나이 프로 버전이 탑재가 돼 있어요. 제미나이 울트라라고 하는 유료 버전은 아직은 이제 출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구글이 제미나이를 출시하면서 야, 우리 챗 GPT 잡았어. 챗 GPT보다 우리 게 더 훌륭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써보면 여전히 프로는 적어도 프로하고 챗 GPT하고 비교하면 챗 GPT가 단연코 여전히 우월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폰에서 빅스비를 이제 음성 비서를 쓰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많이 탑재돼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챗 GPT로 바뀔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폰에도 챗 GPT 다 빙챗하고 챗 GPT 다 깔아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의 최대 주주이긴 하나 자기 자신의 메이저 서비스에 오픈 AI가 만드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탑재해서 제일 먼저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코파일럿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코파일럿이 출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같이 작은 회사는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 오피스 가격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쓰고 있는 오피스 가격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다 회사에서 매달 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게 약간 애드가 되겠죠, 금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제 코파일럿을 쓰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서 쓸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유료 버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픈 AI는 이제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앱을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무서운 건 AGI.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겁니다. 자, 국민은행이 콜센터 직원 해고한다고 발표 났죠. 그 지난 펀드 파트너스는 사실 B2B 비즈니스가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제 콜센터에 대한 필요가 적겠지만 은행들은 다 이제 이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다 챗봇을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챗봇을 도입하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던 거를 너무나 많은 부분을 챗봇이 대체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일부분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은행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자랑을 하고 싶었죠. 우리 이제 AI 써서 우리는 AI로 챗봇 다 해. 사람들 이제 필요 없어. 해고할 거야. 뭐 자랑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비난. 야, 인공지능 쓴다고 너 사람 해고하면 그럼 돼. 그래서 이제 철회했습니다. 자른다고 했다 철회했죠. 근데 중요한 건 철회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뭔가요? 본질은 이미 AI는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글은 3만 명 해고할 거라니. 미국은 바로 해고합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CNN에서 나온 이 뉴스를 보면은 3억 명이 실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최적화가 잘 되는 일이 있고, 굉장히 최적화가 잘 안 되는 끊임없이 창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적인 디멘전의 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디멘전에서는 감성적인 디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감을 이제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 끌어내는 그런 일이 뭔가요? 그런 일이 영화배우나 탤런트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회사로 가면 누군가요? 회사로 가면 CEO예요. CEO가 사실은 굉장히 엔터테이너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뭐 이거는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 있는 거죠. 그냥 운전만 이제 청소만 이런 것들 단순한 일인 거죠. 집에서 이제 우리 자동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다 쓰잖아요, 집에서. 그다음에 자율차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트럭이고요. 트럭은 이미 자율차가 탑재가 돼서 미국에서는 운항이 되고 있죠. 어디로부터 어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택시 기사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매번마다 이제 다른 고객이 다른 데 타서 다른 데에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타서 뭐 말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택시 기사에 따라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택시 기사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위로 가면은 이제 회사의 기사는 왠지 약간 비서 같은 역할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감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멘전이 보면은 그러니까 공감력이 높은 일과 낮은 일, 그다음에 자동화가 잘 되는 일과 자동화가 되기가 어려운 일, 이렇게 이제 그 디멘전을 나눌 수 있어요. 3프로 TV에서 나왔던 자료 제가 캡처해가지고 본 건데, 그래서 이제 이쪽 디멘전에 있는 것들이 제일 빨리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는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콜센터만 하더라도 고객 응대 일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지만 이 부분은 제일 빨리 대체가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예술가, 칼럼니스트, 과학자, 연구조사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가면 리서치 할 때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PDF 찾아가지고 PDF
읽고서 PDF 번역하고 또 하나 PDF 찾아서 읽고 번역하고 읽고 번역하고 다 이제 합쳐가지고 자 보고서 쓰고 이렇게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챗 GPT한테 내가 이번 학기 새로 ESG에 대한 강의를 만들었는데 오늘의 강의는 ESG와 인공지능이야. ESG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줘. 그러면은 인공 챗 GPT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가 쭉 나와요. 리스트가 쭉 나오면 이제 그 중에서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최근 거를 중심으로 찾아줘. 그러면은 이미 다 그렇게 걸러졌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탑 5만 가지고 탑 5에 링크를 주거나 PDF 파일을 줘서 요약을 해줘.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줄래? 그러면은 한 페이지 쭉쭉쭉쭉 요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1분. 그러면은 검색해서 결과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번 시행착오 해도 5분. 뭐 요약 5개 10분. 10분이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일주일 이상 걸릴 일들이 요약본 5장이 10분이면은 나와요. 10분이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어줘. 보고서 목차를 어떻게 할까? 보고서 목차 제안해. 목차 칙칙칙칙칙. 좋은데? 아니면 수정하거나 다시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 잘 됐구나. 그러면 자 제1장부터 써볼까? 제1장 써줘. 1장 써. 2장 써. 그러면 보고서가 1시간도 안 걸리는 여러분들이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일이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죠. 휴먼과 AI가 공동 작업인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공감력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공감을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뭔가요? 가장 전통적으로 공감해서 썼던 방법은 술 마시는 거죠. 술 마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와서 학기 초에는 이제 수업을 토요일 날 이제 뒷시간에 했기 때문에 수업을 어떤 때는 막걸리 집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수업을. 막걸리 집에서 이제 30명, 40명 그러면 이제 조편성에서 조별로 쭉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발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다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내가 선생님 같지가 않고 이게 내가 뭐지?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강의만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고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교수의 본질적인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공감을 하려면.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사람하고 AI 이쪽 디멘전일 때는 AI한테 막 사람을 시키는 거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아주 긴밀하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쪽 영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쪽 영역은 아마 이제 제일 오래 걸리겠죠. AI가 사람을 대체하는데 CEO를 대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자, 돌이켜보면은 우리 사진기가 있기 전에 화가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였나요? 화가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였나? 이럴 때 이제 막 채팅창에 막 쓰는 거예요. 화가들이 돈을 뭘로 벌었냐면 화가들은 귀족들한테 고용이 돼서 귀족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랬죠? 굉장히 많은 초상화들이 있었죠. 누가 가장 훌륭한 화가였죠? 가장 비슷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화가가 최고의 화가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진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화가가 하던 역할을 사진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화가는 어떻게 됐나요? 화가가 없어졌나요? 인상파가 나오죠. 인상파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빛을 분해해서 옛날에는 이 여인의 사랑과 비슷한 여인을 그리려고 했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빛을 분석해서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새로운 감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비슷하게 그리는 게 아니죠. 이런 추상화로 가면은 더욱더 그렇죠. 사진기가 나왔다고 화가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비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실직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 비서가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 비서가 없는 사람을 실직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되죠. 근데 그 신한 펀드 파트너스에서 지금 강의 안 듣는 다른 직원들은 어떡하나요? 어쨌든 다 공부를 해서 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했었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AI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죠. 회사도. 회사가 AI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장님이랑 직원분들하고 미팅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선은 여러분 모두가 다 AI 비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이제 향상을 시키는 거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만 다 잘 들으면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아니, 이번 과정을 다 듣기 전에도 이제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 수업만 잘 들으면 벌써부터 이제 할 수 있어요. 활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성형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등의 문제로 회사의 핵심 서비스를 생성형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는 틀림없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생성형 서비스를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관련된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이랑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친한 펀드 파트너스하고 잘 얘기가 되면 거기는 이미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GPU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리고 알고리즘을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그 그룹이 마이 AI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아마존 같은 데만 이런 서비스를 만드냐. 일반 중소기업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GPU 같은 거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전문가들 붙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서비스를 이제 나만의 생성형 모델 만들기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은 이제 여전히 법적으로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100% 해결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메인 서비스를 할 때는 그런 리스크는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 모델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를 다 써서 전반적인 역량을 높이고 두 가지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이 나오기까지의 인공지능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이 뭐 일반 인공지능 과정이면 이제 이걸 깊이 다뤄야 되지만 그냥 짧게 다루지만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치조, 원조,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입니다. 튜링.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완벽하려면 이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심판관이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경쟁으로 참여하는데 한 사람은 인간이고 한 사람은 인공지능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컴퓨터 같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한 번은 그 저쪽에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한편에는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누가 인공지능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 이거는 성공한 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튜링 테스트가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사실 인간보다 더욱더 인간적인 챗 GPT랑 여러분들 한번 채팅이나 대화를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탄생이 된 거죠, 지금은.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50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미 이제 50년이 넘었잖아요. 70년, 80년이 돼가고 있는 게 인공지능의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블록체인 제가 강의하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10년 조금 넘었어요. 굉장히 역사가 짧은 기술이죠.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업다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럴 포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통령 시절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랑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진도가 안 나갔던 그런 계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붐업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막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초기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이 이제 나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근데 브레이크스루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알고리즘은 잘 엄청난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겨울을 맞이했다가 이제 드디어 지금의 인공지능이 부상한 거는 이제 1990년도부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 있었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현이 됐고 이게 머신러닝의 시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이 출현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자연어 처리, 영상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다른 거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이제 무엇이 다른 거냐? 이제 챗 GPT가 그러면서 이제 생성형이 이때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발달이 되는 건데 그래서 GPT-1이 나온 것도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5년이 됐잖아요. 그 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챗 GPT가 나왔는데 뭐가 다른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생성형이 무엇이냐? 생성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공부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챗 GPT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콘텐츠. 중요한 거죠. 콘텐츠를 만들어준다. 그전에는 뭐를 했죠? 답을 해줬죠. 예. 아니면 단답형으로, 이게 개야, 고양이야, 라든지, 바둑에서 어디에 두어야 해, 라든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같은 거를 쓰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제너러티브 프레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고 인간과 아주 유사한 텍스트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고 질문하면 답을 하고 이메일 만들고 글을 너무너무 잘 쓰고요. 이제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챗 GPT 같은 경우에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Q&A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래 많은 인력들을 투입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어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수천 명 뽑아가지고 이제 그 기계가 한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게 이제 훈련의 과정이었었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한 걸 이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응용 분야는 제일 잘하는 거는 사실은 창작이에요. 나중에 영화 만들기, 여러분들 동화 쓰기, 시 쓰기 이런 거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기. 이런 거는 업무로 가면은 이제 객관성, 공정성, 팩트, 틀려, 맞아.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만 틀린 것이 없는 디멘전 이제 창작. 뭐 드라마가 답이 있나요? 영화가 답이 있나요? 그냥 글을 썼는데 그게 답이 없잖아요. 그림에 답이 있나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있죠. 근데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죠. 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창작 분야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업무에서도 그런 기획 기능, 신제품 개발 이런 거랑 관련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챗GPT가 잘한다라기보단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반복적인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이거를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인공지능들이 다 하던 거예요. 다만 그 인공지능 개발자가만 구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엑셀 시트만 넣고 명령만 내리면 돼요. 전에는 누가 해줬어. 그 중간에 나의 니즈와 인공지능이 답을 받는데 중간에 엔지니어가 붙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못했어. 근데 지금은 누구나 명령만 내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 해달라면 코딩 해줍니다. 네. 저 파이썬 코딩 좀 배우다가 말았거든요. 막 늘 제가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강의를 하니까 늘 이게 스트레스예요. 아, 파이썬 이거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챗GPT가 딱 나오고 나서 파이썬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제가 바꿨는데 파이썬을 공부를 하되 내가 코딩을 외울 필요는 없다. 파이썬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코딩 그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두 배의 수로 들어요. 두 배의 수. 무지하게 빨리. 이런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결과물을 찾고 그걸 보고 나서 챗GPT를 켜놔요. 옛날에는 제가 거기 파이썬의 코딩 창을 켜놓고 제가 코딩을 했어요. 뭐가 틀려? 왜 안 돼? 이거 점 하나 빠졌네. 가로 하나 빠졌네. 안 돼. 그게 뭐지? 다 외워야 돼. 이거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그 강사가 하는 거를, 데이터 그냥 넣어요. 데이터 업로드하는 것도 굉장히 명령어가 길거든요. 데이터 파일을 그냥 업로드, 엑셀이죠 대부분. 엑셀 파일 업로드 시키고요. 강사가 하는 거 있잖아. 이거랑 분석해? 명령 딱 내리면 짜르륵. 코딩 해줘. 코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을 알 필요 없고, 파이썬 가지고 뭐 하는구나.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전에는 한 과목 배우려고 10시간 들었던 게, 이제 30분만 들으면, 다 알아. 이거 가지고 강의 만들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세상이다. 그래서 챗 GPT가 성공한 이유는 굉장히 이게 전에는 도대체 이게 번역을 해놓거나 글을 쓰거나 이게 도저히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완성도가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글 잘 써요. 웬만한 사람.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글을 쓰려면 여전히 이제 한국어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영어 번역했을 때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보기는 봐야 되지만 완성도는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도 거의 될 정도예요. 그다음에 응용 분야가 굉장히 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이거를 썼는데 작년 초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세종대왕의 맥북 사건, 세종대왕이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맥북을 집어 던졌대. 뭐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노태우라고 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정말 얼토당타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줄어요. 왜냐면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가 무서운 게, 오픈 AI가 무서운 게, 구글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이 바드를 그래서 작년도 6월 달, 5, 6월 정도 됐다가 망치를 당했고, 어쨌든 이제 바드는 나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를 쓰냐? 여전히 챗 GPT를 써요. 여전히 1억 명, 그때 1억 명, 몇 억 명의 사람들, 유료 가입자만 하더라도 몇 천만 명의 되는 사람들이 쓰고서 제가 쓰잖아요. 계속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불만이면 다시 쭉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 만족. 그 다음에 항상 서베이도 있어요. 만족했으면 뭐 해주래. 그거를 답을 안 해도 어느 순간인가 멈추는 순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답이 나온 경우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알아요. 제가 유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이거는 포기를 한 거고요. 질문이 점점 고도화 정교화가 돼가지고 끝났어. 그러면 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챗GPT는 그거를 알죠. 계속 공부를 하죠.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랑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게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써보면 클로버 X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돼. 왜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제 뭔가 검색을 할 때 네이버 검색 많이 하고 쇼핑몰 다 네이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클로버로 그 자기가 한 거를 클로버에서 검색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겠지만 신한 펀드 파트너스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내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클로버 X에서 내 회사 검색이 돼야 돼요. 검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최적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마케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고 제가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둑 대회에 나갔습니다. 네, 꽤 일반인 치고는 상당히 잘 두는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둑 대회에 나갔는데 4강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야 컴퓨터가 그 인간 바둑을 이긴다니 더구나 이세돌을 이긴다니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그런데 만약에 그 컴퓨터가 이기면 세상이 바뀐다. 왜? 음, 모든 돈과 모든 사람이 다 인공지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겼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파이낸스 주식 때문에 분석을 했어요. 자, 이세돌이 얼마 벌었나요? 이세돌이 이 게임 해가지고 구글이 이세돌한테 아마 10억 줬을 거예요. 10억. 구글은 얼마 벌은지 아세요? 구글은 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글의 주가는 50조 원이 올랐어요. 50조 원. 10억을 주고 50조를 벌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챗GPT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있었나요? 알파고가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바둑 게임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거의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챗 GPT는 알파고가 무엇이 다르죠?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됐다. 이게 나온 거는 알파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파고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돈과 인공지능의 겨울 봤잖아요. 브레이크스루가 안 되는. 플러스 해가지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계속 발달했어. 알고리즘은 근데 많이 발달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거를 두 가지가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의 기능이 우리 삼성전자가 그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컴퓨터의 성능이 날로 좋아지잖아요. 두 번째는 소셜 데이터. 우리가 페이스북에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네이버에 블로그에 뭐 어마어마하게 글, 그림, 동영상 넣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은 거를 다 공부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에는 그게 있어도 용량이 작은데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데이터도 많아졌어.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전에도 있었어.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챗 GPT가 탄생이 됐는데 중요한 건 데이터는 더욱더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은 사실은 더 크게 고도화됐으니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전자책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자, 챗 GPT IQ가 얼마일까요? 자, 챗 GPT한테 물었어요. 자, 책이 있고 달걀 9개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병이 있고, 못이 있어. 자, 이거를 수직으로 쌓아야 돼. 어떤 순서로 쌓으면 될까요? 자, 여기서 한 1, 2분 동안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려고 한 거를 다 한, 시간이 지금 지금, 제가 오늘 11시 반에 딱 끝내야 되고요. 대개는 1시간 하고 쉬는데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안 쉬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진도가 뒤져서 이걸 도저히 지금 챗 GPT한테 이거를, 푸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도 뒤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단 이렇게 물었어요. 챗 GPT한테 물건들을 안정적으로 쌓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마련하기, 책, 달걀 9개, 그 다음에 노트북 쌓고, 그 위에 병,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너무 당연하게 못 위에는 아무것도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못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병도 꼭지가 뾰족하니까 병 위에 뭐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에서 제일 먼저 명확한 거는 병하고 못은 명확한 것 같아. 제일 뒤에 올라가는 거는 병하고 못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병하고 못이야.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달걀이 책과 노트북 사이에 들어가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책이 제일 밑에일 수도, 아니면 노트북이 제일 밑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는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딱 넣으면은 바로 푸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거를 생각해내서 푸는데 못 푸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챗 GPT는 어떨까요? 챗 GPT 3.5는 못 풀어요. 네. 챗 GPT 4.0은 여전히 푼 적도 있고 못 푼 적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물어보는데 여기 답이 나온 거를 제가 챗 GPT를 보여준 거 못 풀 때도 있어요. 못 풀 때도 있으면은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뭐 이를테면 책하고 달걀을 놓고 나서 거기 위에 책하고 노트북을 놓고 그 위에 달걀을 놓고 그 위에 병을 놓고 야, 달걀 위에 병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냐? 다시 해봐. 뭐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 나중에 찾아요. 자, 구글 바닥에 책을 놓고 책에 달걀 노트북, 노트북에 병에 뭐. 풀었죠? 자, 이거는 소프트의 빙입니다. 책, 노트북, 병, 달걀. 이렇게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못 풀어요. 네. 이게 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항상 다 쓰는 이유가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고 항상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경우임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건데요. 워튼 MBA하고 챗 GPT. 제가 워튼 MBA잖아요. 제가 공부한 지 조금 되지만 워튼 MBA인데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50로 살 수 있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해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100개 뽑았고 챗 GPT한테 100개 그리고서 이제 성공 사례를 제시해가지고 다시 100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골랐어요. 자, 구매 희망 비율 조사했는데 학생들 거 40%, 챗 GPT는 47%. 챗 GPT가 더 높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49%가 됐어요. 상위 10%를 골랐어요. 가장 탁월한 거 40개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인간 거는 5개, 챗 GPT는 35개. 사장님, 누구 뽑겠습니까? 정 사장님. 사람 뽑으면 워튼 MBA 뽑겠어요? 챗 GPT 뽑겠습니까? 다 챗 GPT 뽑는다고 하죠. 그죠?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 한 명만 뽑고 그다음부터 다 챗 GPT 쓰라고 하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람 뽑는다면 어떡할까요? 똑같아요.
챗 GPT, 사람 뽑으면 챗 GPT 잘 쓰는 사람 한 명만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안 뽑을 거예요. 두 번 뽑으면 챗 GPT 하는 기능 이렇게 나눠서 너는 분석하고 너는 창의해. 해서 두 명 뽑고 더 안 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토익 점수 가지고 절대로 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한테 물어보면 다 영어 돼요. 영어 자료 얘가 다 해줘요. 토익 점수 절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평생 영어 공부해도 영어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히 이제 그챗 GPT보다 영어 못 해요. 40년, 50년을 공부해도 챗 GPT보다 영어 더 잘할 수 없어요. 그럼 영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영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챗 GPT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책을 쓰려고 만들었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의의 일부는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기에 굉장히 많은 툴들, 글쓰기, 뭐 기타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툴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제가 책을 쓰려고 이제 정리를 해놨었던 건데 필요한 사람한테 이거는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과정은 지도와 나침반, 그다음에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 제 페이스북을 가서 제가 최근에 했었던 작업들을 이제 예, 어, 자 이게 이제 그 신춘문예 조선일보의 당선작 민들레 꽃씨와 아이라고 하는 올해 당선작을 누가 이제 단톡방에 이걸 올렸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멜빵 바지 입은 한 아이가 길섭해 쪼그리고 앉아 민들레 꽃씨를 붑니다. 입술을 쭉 내밀며 후 하고 불자 요런 간지러운 바람은 처음인 걸 하며 민들레가 하늘에 꽃씨를 퍼뜨립니다. 꽃받침을 베고 잠든 잠꾸러기 꽃씨가 하나가 머뭇댑니다. 아이가 연거푸 훗 하고 불어대자 그제야 기지개를 켜며 쫓기듯 날아갑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까까머리가 된 민들레가 내년 봄에 다시 보자며 꽃대궁을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챗 GPT한테 줬어요. 그림을 그려줘. 해서 아래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물론 여기에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를 처음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거 한 줄 한 줄씩 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챗 GPT 성능이 좋아져서 한꺼번에 다 그려져요. 이걸 하나씩 그릴 때하고 한꺼번에 그릴 때하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챗 GPT한테 그림을 그리고서 똑같은 그림 그려달라면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그립니다. 다시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다룰 건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그리면 일관성이 없어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주고서 그려달라고 하면은 전체 명령이 여기 뭐가 들어간다면 자, 그다음에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이거 막 너무 복잡하지 않게 동시니까 미니멀리즘을 그려야 돼. 그리고 어, 파스텔 톤. 그러니까 색깔도 너무 막 화려하지 않게 파스텔 톤으로 그려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이제 그다음에 네모나게 사각형으로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을 부수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그려져요. 그래서 제일 제일 앞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건데요.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깎아머리가 된 민들레가 내년 봄에 다시 보자면 꽃대궁을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잘 표현했는데 이 똑같은 명령어를 제가 빙챗한테 줬거든요. 빙챗한테 주면은 이 마지막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 까마귀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자, 이거는
해피 뉴 이어 카드를 품은에 기도합니다. 2024년 대박,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제 나는 AI 한다. 코로나는 생존한다. 잉크택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 새해 아니면 크리스마스 2023년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새해망을 품은에 기도합니다. 2024년 대박,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나는 AI 한다. 코로나는 생존한다. 잉크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막 다운 받아가지고 저기 보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나만의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인상적이지 않겠어요? 나만의 거를 만들면?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거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만들고요. 여기 이미지가 이제 5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음성 입히고, 이제 이런 과정이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었죠. 이게 새해 카드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그냥, 이거는 챗 GPT에서 다 만들었어요. 챗 GPT가 다 만들어져요. 이 정도는. 이거는 이제 GIF 파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았던 거는 챗 GPT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림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캔바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글자 입히고 동영상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첫눈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관악산 사진을 찍었어요. 아까는 이제 시를 쓰고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이 사진을 올리고서 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를 이렇게 썼어요. 첫눈 내린 관악산, 어린 시절 꿈과 첫 만남의 기억이 소리처럼 나리았네. 20살 첫 걸음을 뗀 그 길을 60이 되어 다시 찾네. 헤어졌다 다시 만난 관악산이여 매주 발걸음은 너에게로 향하네. 학생에서 교수가 되어도 그림을 가르치며 젊은 노래하리 눈 내리는 밤에. 잘 쓰지 않나요? 자, 프롬프트. 먼저 사진을 주고 이 사진에 대해 이해해. 오케이. 시를 만들어줘. 제목은 관악산 첫눈. 주제. 젊은 시절 꿈을 꾸었던 그 시절 잊지 말고 나이 60이 되어도 청춘으로 살자. 소재. 오늘 첫눈에 났어. 이 사는 내가 내 대학교를 품고 있는 사내가 대학교랑 여러 처음 만났어. 한동안 헤어졌다 60살이 돼서 다시 뭐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주고서 했고 가군이 있습니다. 가군. 안내, 찾네, 향하네, 밤에 가군을 넣었습니다. 영문시를 만들면 환상적으로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시 반에 딱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디스트 광주 과기원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파트너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과기원을 갖고 거기에 이제 일이 있어서 뭐 인스펙션 같은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 후다닥 뛰어가지고 이제 KTX 타고 가야 돼서 오늘은 딱 11시 반에 끝내야 돼서 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습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하고요. 보여드릴 거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세팅하면서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챗 GPT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임 연도를 말해줘. 자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 만든 게 제가 나눈 게 작년 3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죠, 물론. 그때 잘 틀렸고 그래서 이제 클로바 X는 지금도 이제 한국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 빌려준 집 수리할 때 수리비 누가 내지? 이런 거 물으면 답하고 관련 근거는 민법 몇 조. 근데 민법 여전히 틀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 맞는 패션을 추천해줘. 이게 실습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게 답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제일 좋은 답이 이겁니다. 좋아요. 패션을 추천해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어떤 색상을 선호하시나요? 특별한 행사나 상황에 필요한 의상인가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앱이 뭐냐면은 내 코디 앱이에요. 코디 앱. 코디 앱인데 와, 와. 지금 사장님이 대박 뉴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철이를 내년 CES 참관 실황편 영웅 2명 여기 최우수 임직원 1명한테 라스베가스 왕복 항공권을 아, 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왜 신한 직원 아니지? 자, 이제 앱을 만드는 게 뭐냐면, 앱 제목은 뭐냐면, 코디 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 오늘 무슨 옷 입지? 하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유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이를테면 당신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당신은 몇 살이에요? 당신은 어떤 취향인 건가요? 당신은 오늘 어떤 자리인가요? 누구 만나러 가나요? 이런 것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에 그 자기 사진을 넣으면 그 가상의 코딩하고 사진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패션을 추천해줘 그럴 때 어떤 인공지능은 그러면은 당신은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할 건지도 모르고 답이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습하면서 손님 마음대로 먹여도 됩니다. 정중하게 바꿔줘. 손님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말이 어려워. 쉽게 바꿔줘. 집주인, 집 빌리는 거. 민법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거 좀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줘. 간단하게. 이거 영어로 좀 해줄래? 영어로 이렇게 해줘. 일본어 해줄래? 일본어 해줘요. 브라자트는 아직 안 된대. 지금 될지도 몰라요. 힌디어로 해줘. 힌디어. 참, 이것도 실습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냥 지금은 보면만 드릴게요. 당신은 프롬프트 생성 로봇입니다. 당신은 사용자의 목표, 목적, 원하는 결과, 예제, 그리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프롬프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물어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가 100% 1에서 100%까지 표기를 해주고 완성도가 낮을 때는 계속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챗 GPT 인공지능이랑 얘기를 하려면 뭐를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돼. 그죠?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볼지부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물어보지? 그러면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가장 기본부터.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챗 GPT가 어떻게 하면 잘 물어볼지를 가르쳐줘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어,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출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출력은 나는 테이블이 필요해. 나는 그림이 필요해. 이거 창의적인 글이 필요해. 이거 논설문이야. 한 페이지 PPT 자료야. 주제 및 맥락, 예제 문장,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필요해. 기타 추가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실 그 한국말로 해도 챗 GPT는 굉장히 잘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여전히 챗 GPT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방대한 자료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면 이것이 이제 영어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한번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또 한국말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로스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거 물어볼 때는 영어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한국말로 물어보고서 영어로 바꿔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용 에코 프렌들리 퍼니처, 방에다, 애들 방에다 놀 것들을 이제 그 퍼니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경영학적으로 참고를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린 캔버스, 캐시플로우, 서플라이 체인 캔버스, 밸류 프로포션 캔버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고 자세한 것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작성해줘 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업계획서의 목차가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뭐길래 이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고, 나의 공급망이 이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한테 뭐를 주고 결론이 뭐다 라고 하는 것까지 목차를 쫙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모를 때는 이거 가지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는 빠지고, 뭐는 빼고, 뭐는 넣고,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업계획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 좋아. 아, 좋은데? 자, 1부터 만들어 보자. 자, 그게 1번이 뭐냐면은, 어린이 방에 가구에 환경 친화적인 옵션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친환경 필요성, 내용. 개인화된 어린이방 가구 구조,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거는, 나는 지금 이제 광주에서 지스트 기술사업화 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 있는 방으로 갈 거야.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찾아달라고 하면 못 찾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줘. 여기서 광주광역시는 어디 있지? 광주광역시에서 지스트에서 기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면은 다 완성이 되겠죠. 네. 그럼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얼마 걸려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요? 한 달 걸릴 수 있죠. 그죠?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만들어지나요? 1시간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이제 다룰 건데요. 자, 이제 그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챗 GPT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너는 누구고 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야,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걸 세팅을 해놓고서, 세팅을 딱 해놓고 나서 대화를 하면, 이제 이거를 매번 대화할 때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자, 나는 그 AI 비서 만들기 강의를 해. 내 수강생은 신한펀드 파트너스야. 신한펀드 파트너스는 이런 회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시간씩 구의를 해.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전혀 AI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는 대상으로 이제 쉽게 만들어져. 최대한 사례를 많이 들어야 돼. 재밌게 만들어져.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명령을 내리고 나서 저장을 해요.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고 나서 본창으로 가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이거를 항상 얘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서 만들 때 똑같아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사업계획에서 뭐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나서 대화를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엔잡러가 되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돼요. 사실은 회사도 블로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블로그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케팅의 가장 효율적인 툴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이 그 출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세션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블로그 세션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루 종일 써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개 블로그는 여러분의 관심 있는 특정 분야의 글을 쓰잖아요. 그럴 때, 자, 제가 이제 그 챗 GPT 등 생성 모델의 다양한 기능을 AI 비서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10배 늘린다는 내용의 블로그를 써줘. 실제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쭉 목차를 이제 만들어주고 최종적인 이제 결론까지 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자세하게 싶으면 이거 길게 늘리면 되고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중요한 거는 생성형 AI 비서. 제가 많이 알까요? 챗 GPT가 많이 알까요? 챗 GPT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DF 파일을 넣고서 PDF 파일 넣었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할 때 PDF 파일 넣었어요. 자, 이거 좀 요약 좀 해주라. 이거는 이제 지난 학기 수업할 때 PwC ESG 트렌드 리포트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강의자를 만들어야 돼. 요약 좀 해줄래? 그랬더니 짱짱짱짱짱 이거 그대로 강의자로 올라옵니다. 이건 그대로. 자, 그러면은 강의가 뭐냐면 그 중에서 그 ESG 전략을 세팅을 해야 돼, 전략. 그러면은 이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전략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의 ESG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그것 좀 알려줄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유튜브, 아까 얘기했죠. 유튜브 링크 딱 올리고, 유튜브 링크 올리고, A4 한 페이지를 요약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주르륵. 자, 큐렉소의 재무제표 올렸어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래프를 그려줘. 유동비율 이거야 그려줘. 자, 연도별 이렇게 주식, 회사채, 뭐 이렇게 그 예금 이자율 이렇게 하고 국채 이렇게 네 가지 자산의 수익률을 좀 넣었어요. 자, 그래프 그래도 설명해줘. 자, 이게 주식이 굉장히 발라타일 하잖아요, 그죠? 자, 각 수익률의 평균한 표준 편차 구해줘. 서로 상호 코렐레이션 구해줘. 자, 이거는 CAPM이에요.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자, Y축은 삼성전자고 X축은 종합주가 지수야. 회계 분석해줘. 회계 분석 다 한 결과 그래프까지 그려주죠. 자, 이거를 GIF 파일로 그려줘. 그러면 선이 여러분들 다 실수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쭈르르 움직이는 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수익률 얼마야? 코스피 5%야? 그러면 얘가 이제 CAPM에서 수익률 계산 중. 자, 몇 가지 가장 고급의 분석까지 이제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할 것들이에요. 했고 이제 오늘 세팅을 하고자 했으나 세팅 못 했는데 역시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도 나가기는 더딘데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가 다 톡방에 올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쉬워요. 사실 여러분들 사이트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트 가입하는 거 여러분들 못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챗 GPT 가입하고 빙챗 가입하고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톡방에 올렸는데 다시 한번 올릴 거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한 거 오늘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음 수업 시간에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체크만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챗 GPT하고 빙챗하고 구글 바드 네이버 클로버 X 이거 네 가지는 꼭 필수로 가입해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눈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제 질문 받고 Q&A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톡으로 그거를 진행을 하겠고요. 광주에 막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뭐 목소리 키고서 어땠나 괜찮았나? 만족스러웠으면 이렇게 만족스러웠으면은 네 여러분들 지금은 룬팅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랑 똑같아요. 저도 하나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아집니다. 딱 2달 후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저를 잘 따라서 와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부터는 톡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직원들 이거 많이 들으세요. 여기 지금 상도 지금 라스베가스 상도 있는데 직원들 200명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고 이거 강의 다 올려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못 들은 사람도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하는 거 절대로 못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네. 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업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 들어온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